청제 지역의 다문화 공존. 이번 강의에서 살펴볼 청제 지역은 현재의 산둥성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중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탕창루, 우리말 발음은 당장유, 가이 지역의 청제라는 이름을 붙였고 16국 시대부터 북위 시대까지 이 지역의 정치적 동향을 정리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유목 문화, 즉 선비 문화와 서양 문화를 알 수 있는 유물들이 출토되었습니다. 이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청제 지역의 역사. 청제 지역은 대체로 현재의 산둥성, 한자로 산동성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동이, 즉 동족의 오랑캐가 거주했던 지역이며 춘추 전국 시대에 제나라와 노나라가 있었습니다. 한때부터 16국 시대까지 행정구역상 중앙과 동부, 북부는 청주에, 남동부는 서주에, 서남부는 연주에 속했습니다. 북위 시대의 청주에서 광주, 제주, 동서주, 남청주, 사주가 분리되었습니다. 청제 지역은 북위의 영토가 되기 전까지 남연, 동진, 유송 등 여러 왕조의 지배를 받았던 지역입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 하북 출신 교인, 즉 외지인들이 청제 지역의 중추 세력이 되었습니다. 남연이 망한 후 하북고족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진과 유송은 이들 무장 세력을 이용하여 청제 지역을 지배하였습니다. 청제 지역의 지배 세력은 청제 지역의 토착인 이아니라 남연을 세운 모형덕을 따라 하북에서 남도한 청하철씨, 청하방씨, 청하장씨, 청하부씨, 태원왕씨, 평원유씨, 평원고씨 등 하북 지방의 유력한 호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유송 시기 이 지역의 태수와 군부, 주군 속관을 독점하며 유송의 황제 계승 분쟁과 연계하여 각자 혼전을 벌이다가 북위 군대를 끌어들이게 되어 결국 북위의 모용 백유가 469년 청제를 점령하였습니다. 유송의 계승 분쟁이 아니었으면 북위가 쉽게 점령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북위가 이곳을 점령한 후에 쉽게 통치할 수 없었습니다. 북위는 청제 지역을 점령한 후에 북위의 저항이 심했던 량추와 력성 이성민, 하북교인 포함을 469년 평성 주변으로 강제로 이주한 후에 일부는 노비로 삼고 일부는 변두리에 안치한 후에 평제군을 설치하고 량추민을 회령현으로 력성민을 귀영현으로 편제하였으며 청제인 최도구를 태수의 유힐빈을 회령현령에 방송길을 귀영현령에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제군의 토지는 척박하고 농사에 부적합하여 사민된 청제인은 반란을 생각할 정도로 생활이 열악하였습니다. 북위는 청제 토착인 가운데 북위군에 협조한 방법수의 일족을 지방관에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토착인들은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487년 태어 10일 제주자사 한길인의 제안으로 이 지역 사람들을 등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낙양가람기에는 이 지역 사람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효정제는 장인 이연식을 청주자사로 임명하면서 청주에는 벽돌을 품고 다니는 풍속이 있어 다스리기 어려운 지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이 지역 사람들이 풍속 이입 참박하고 영리에 몰두하며 태수가 처음 부임할 때는 온갖 바양을 떨다가 퇴임하는 태수를 뒤에서 벽돌로 친다는 뜻이며 집안에 청주인이 없으면 가도가 나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여 청제 지역 사람들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위가 청제 지역을 점령하기 전 청제인들이 북위와 유송 사이에서 귀부와 배반을 반복하여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영천군 사람 순제도 청제 지역 인물들이 벽돌을 품고 세력 있는 자를 흠모한다며 청제 출신 사람들을 낮게 평가하였습니다. 심지어 국제시대인 567에 작성된 한 예묘지에서도 청주 지역 사람들이 장사를 좋아하고 간이가 많이 생겨났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즉, 청주 사람들의 간이는 청제 지역이 북위와 유송 사이에서 복속과 배반을 반복한 이후 생긴 선입견이 북제 첨통원년 565까지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청제 지역 가운데 당시 청주와 제주 경내에서 동이북제 무덤 20여 기가 발굴되었습니다. 출토 유물 가운데 당시 사람들의 복식을 알 수 있는 도형과 벽화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문화와 선비 문화, 서양 문화의 공존 양상을 살펴봅시다. 청제 지역의 선비복, 서역복 착용. 먼저 청주 제군 익도현의 출토 유물을 살펴봅시다.
아래의 산동 수건동 위가사 동묘의 도용 복식을 살펴보면 한복과 선비복을 함께 입은 도용도 있고 선비복만 입은 예가 있습니다. 바지를 선비복으로 본다면 66건 95.7%, 이 선비복으로 볼 수 있다. 쨘을 선비복으로 간주하면 54건 78.3%입니다. 묘주 가사동의 도용은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쨘의 선비복을 입은 시용, 여시용은 가사동의 집안사람 또는 노비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사동의 고향인 제군 입도현의 선비복을 입은 일반 백성 또는 하층민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형인 가사백의 무덤에서 도용으로 남용과 여용 각각 2건씩 출토되었는데 남용은 소관과 관수교량포, 박고를 입었고 여용은 관수삼을 입었다. 그리고 모두 우임이었습니다. 비록 남용, 이건 이바지를 입었지만 한복이 우세하였습니다. 가사백묘에서 출토된 남용과 여용은 가사백 주변의 인물로 생각되는데 가사백의 주변 인물은 주로 한복을 입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가사동의 주변 인물은 선비복을 입었습니다. 1971년 발견된 석실묘 산동성익도 현성 3km 떨어진 곳에 위치에 상려타운도 1개, 상담도 1개, 처어도 1개, 출행도 2개, 음식도 1개, 쥐복교담도 1개, 성의도 1개 등 8개의 선화상이 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묘주와 복인, 상인 등입니다. 예컨대 상담 도의 복식을 살펴보면 묘주의 상교절권 식관과 직겁이 수편복은 한복, 혁대, 긴태고, 천부연접혀하는 호복의 특징을 지녔습니다. 상인 이 입은 옷은 판지켄트, 펜지켄트, 소그드 벽화묘의 남성 복식과 비슷하며 소그드인의 복식입니다. 복인은 변발을 합류목민이거나 호화, 즉 쌈비어된 한인이었고 선비복을 착용하였습니다. 묘주는 한복과 선비복이 섞였지만 후자의 색채가 짙은 옷을 입었고 복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닉 도북제석실 묘선각화상 부가 화상석에 반영된 복식은 한복과 선비복이 섞였거나 선비복에 가까운 복장과 소그드 상인의 서약 복식이 공존하였습니다. 현재 입도는 당시 청주의 취소였으므로 청주의 복식도 제주처럼 호복 단독 착용, 한복, 호복 동시 착용, 소그드 이내, 서역 호복 등 3가지 유형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족을 알 수 없지만 병발을 한 사람, 복인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주 동청하군의 청하채씨 집안의 무덤을 살펴봅시다. 내무덤에서 출토된 도용의 복식을 보면 착수, 바지, 혁대, 화 등은 호복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좌임의 도용은 출토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곳에 묻힌 무덤에 부장된 도용의 복식이 다르다는 것은 묘주인 생전의 삶과 관련 있는 도용을 묻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또 동일시대인 원상원년 538의 무덤과 북제시대인 무평 4년 573의 무덤, 즉 비슷한 시기의 무덤에서 다른 복식의 도용이 출현한 점도 이를 입증합니다. 또 북위시대 청제 지역에서 출토된 소관용, 관수장삼, 고습, 착용, 은 A형과 B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A형 1식은 우임, 가사백, 2식은 좌임, 최홍 무덤이었다. 여기서도 소관용의 모델이 된 인물의 복식이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제주 일대 일반 백성들이나 청하 최씨 일족 노비나 하인들의 선비복을 착용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남 시동팔리화북 조벽화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무덤의 출토 유물에 도용과 진묘수 58건으로 진묘수 2건, 진묘 무사용 2건, 지순갑 주무사용 3건, 지순 무사용 2건, 필양당감용 6건, 배전복용 6건, 남시용 22건, 대풍모호용 4, 견마용 1건, 여시용 9건, 여복용 1건, 도동물 9건, 도모형, 동전 15매, 영아노수, 철선 등이 있습니다. 이 무덤에서 묘지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장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무덤에서 발견된 영아노수가 북이 효장제 영안원년 528 주조되었으므로 이 무덤은 528년 이후에 축조되었습니다. 따라서 북이 말 이후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 무덤의 도용과 도동물, 도모형 등은 전형적인 동위북제의 시대 특징을 지닙니다.
도용 중 좌임은 33개로 전체 56개의 약 59%를 차지합니다. 좌임과 우임을 동시에 착용한 배전복용 6개를 제외하면 약 48%입니다. 좌임을 기준으로 하면 약 48% 혹은 59%의 도용이 호복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양당, 바지, 단수 등을 포함하면 선비복을 착용한 도용의 비율과 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제남시동 판리와 북조벽 화묘의 도용이 당시 제주의 복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면 제주의 사람들은 한복, 선비복, 한복이 섞인 옷 등 3가지 유형의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청제 지역의 서양 문화. 청제 지역의 서양 문화는 출토 유물과 벽화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익도북제석실 묘선각화상, 부가 화상석, 가운데 중국 문화와 다른 성질의 문화를 반영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상의도는 세로 134cm, 가로 85cm이며 그림 중앙에 복인 이끌고 가는 큰 코끼리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불교가 유행한 남아시아의 풍속과 흡사합니다. 이는 묘주인 혹은 화가가 인도의 문화에 익숙했음을 시사합니다. 혹은 이 그림이 조로아스터교의 말령절, 하머스페스, 메다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말령절은 조로아시트교가 이란 아리아닌 종교에서 계승한 절일로 1년의 마지막 날 늦은 밤 사자의 영혼이 생전의 거소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망령을 영접하기 위해 사람들은 청소를 하고 경전을 거행하며 제품과 의물을 봉헌합니다. 따라서 수서, 석국전에서 말령절 앱 궁전 활동을 도성의 동남쪽에 집을 만들어 가운데에 절을 두었는데 정월 6일과 7월 15일에 왕의 부모를 불태우고 남은 뼈를 금으로 만든 독에 담고 상위에 두고 주변을 둘러싸고 돌면서 꽃과 향, 과일을 놓고 왕이 신하를 이끌고 제사를 지냈다라고 서술하였습니다. 부가 화상석 제8석에 묘사된 교회 상황은 멀리 있는 오구가 가운데에 절을 두는 의 집을 상징하였습니다. 코끼리 등 위에 있는 대자는 석국전의 상이며 화장한 뼈를 담는 기몽을 생략하였습니다. 상 주변에 있는 6개의 복숭아 형태의 물건은 화염이며 이러한 유행의 활동이 늦은 밤에 거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징은 기본적으로 문헌의 말령절 기사와 부합합니다. 이 주장이 옳다면 부가 화상석은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상담도에 오른쪽 위모서리에 새가 있습니다. 다른 그림에도 새 5마리가 있습니다. 이 새는 페르시아 문헌에 등장하는 에버네이며 중국 학계에서는 페르시아식 길상조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기티 아자르페이에 따르면 에버네가 조로아스터교의 경전 아베스타, 에익신수에스, 무르베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부가미오와 상석 그림의 테두리 장식은 변식음 대부분 우홍석곽 앱 그것과 일치하는 인동문입니다. 우홍석곽의 화면과 상담도의 내용은 구도와 좌자 모두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다른 점은 우홍석관 앱 신상이 부가 화상석의 중원인으로 바뀐 점입니다. 요컨대 청주 부가 화상석에서 소그드 미술이 유행하였고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임구현 박물관이 소장한 노사나법 개인 중상은 격 안에 불교 고사를 그렸습니다. 여기에 5개 화면 가운데 4번째 광에 악무 장면이 있는데 중간에 한 사람은 흑색 장수상해와 흑색 첨부화를 착용하고 한 발은 땅에서 떼고 한 발은 땅에 붙어 있는데 서역 무도의 모습입니다. 3사람은 악기를 들고 연주하는 모습이었으며 한 사람은 감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청주 일대에서 서역인의 악무가 익숙했고 관람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상담도에서 앉은 모습은 소그드인의 고유한 습관이라고 합니다. 이는 소그드인을 비롯한 서역인들이 청주 일대에서 자신들의 복식 과음악, 습관을 유지하며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았음을 시사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주와 제주 일대에 서역인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남시동 판리와 북조벽 화묘의 대풍 모호용은 신목과 고비의 외모를 지녔고 자색 풍모를 썼습니다. 신목고비의 특징으로 보아 서역인의 본뜬 도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익도북제석실 묘선각화상 부가미오와 상석의 상담도는 주인과 상인이 상담하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 상인은 신목고비의 특징을 지닌 서역인, 구체적으로 소그드 상인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무덤의 상레타운도
상담도, 처도, 음식도, 주복휴담도의 신목고비에 외모를 지닌 복인이 등장하는데 발굴 보고서에서도 묘주인의 복인이 서역 혹은 중앙아시아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림치 북조 최시묘의 삼호묘, 최은묘에도 시용일, 형, 육건, 은, 신목고비의 호용이었다. 하나만양 시고암 묘지 2, 구 51호동이묘에는 고비신목에 강물 남용이 출토되었다. 태원 시북 제르예묘에는 고비신목대 역부용 3건이 있었는데 말과 낙타를 끄는 역부로 보이며 서역인처럼 생겼습니다. 임구현 박물관 이소장한 노사나법계인 중상의 세 번째 그림 아래 중심에 백색 장포와 혁대, 토황색 마고, 흑색 비화를 착용하고 말을 끄는 서역인이 있습니다. 이 세 무덤에서 발굴된 신목고비에 도용과 노사나법계인 중상의 서역인은 묘주인에게 봉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는 익도북제석실묘 성각화상의 복인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양자를 종합하면 일부 서역인들은 교역에 종사하는 상인으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관리나 상인들의 몸종이나 역부로 일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청주 부근의 석굴에 많은 호복 공양 인상이 발견됩니다. 예컨대 법계인 중상은 식검에 가까운데 경부의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2인과 1인의 호인, 서역인 네 모습이 보입니다. 이를 근거로 많은 서역인들이 이곳에 점거하여 불교를 믿었으며 서역 불교의 신앙 내용과 조상 예술 형식을 청주로 전파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551년 천보이 최군벽화묘에 호선물을 주는 두 사람이 묘사되었습니다. 호선물을 주는 사람의 종족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청주 일대에 서역의 호선무가 유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임구현 박물관 이소장한 노사나법계인 중상의 네 번째 그림에 악모 장면이 있다. 이는 청주 지역의 노래와 춤을 직업으로 사는 서역인이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서역상인과 견마교역, 청제 지역의 림치 북조 최시묘, 1호묘, 최홍부부묘, 3호묘, 최훈묘, 12호묘, 최방묘, 제남 시동팔리와 북조벽화묘에서 낙타 도용이 출토되었습니다. 제남시 동팔리와 북조벽화묘에 낙타 도용에서 비단으로 추정되는 직물을 싣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용 이외에 익도북 제석실묘 성각화상의 상력타운도에서도 낙타 그림이 발견됩니다. 상락타운도에서 서역인 이끄는 낙타는 당시 청주 일대에서 서역상인 이 비단을 매매했던 증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청제 지역 무덤의 일부에서 낙타 도용이 출토된 것은 해당 묘주인 이 낙타를 이용한 교역에 종사했거나 생전에 청제 지역에 낙타가 흔했거나 자주 왕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서역상인 이나 낙타를 끄는 서역 복인의 존재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는 제주와 청주의 서역상인들을 상주하거나 왕래하며 교역을 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익도북 제석실 묘상각화상 발굴 보고서 지필자 역시 상락타운도와 상담도는 청주 가비당 길이 지나가는 길목이었으며 이곳의 상인 은서역상인과 교역에 종사했던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낙타 도용이 발견된 제남시동 팔리와 북조벽화묘는 당시 제주 상여타운도와 상담도가 출토된 익도북 제석실묘는 당시 청주에 각각 위치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처럼 서역인의 묘지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두 지역에서 역상인이 왕래하거나 거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벌레 말을 북제로 가지고 가서 팔았던 소그들 상인들은 대가로 비단을 사가거나 바꾸는 견마무역을 했을 것입니다. 위서, 식화지와 당육잔에서 청제 지역에 비단 생산 지역이 있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북위와 당대 사이에 있었던 동이북제 시대에도 청제 지역은 주요한 비단 생산지의 하나였을 것입니다. 원종이 청주에서 죽었을 때 공녀가 기계를 멈추고 상인들의 실을 파했다는 원종 묘지의 기록에서 당시 청주의 치소의 공녀와 상인 이 일을 그만둔 것이 특별히 기록될 정도로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그들 상인들이 직접 비단 생산지를 방문하여 비단을 구입했다면 비단의 주요 생산지인 제주, 청주를 왕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익도북 제석실묘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묘주인과 서역인인 상인이 상담하는 상담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비단을 실은 낙타 도용에서 알 수 있듯이 낙타는 서역 상인들이 청주, 제주 일대를 왕래하여 비단을 매매할 때 운송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또 일장의 제남 시동 팔리와 북조벽 화밀 상담도에서 복인 이 두 손으로 산호반을 들고 있는 모습에서 산호는 소그대 상인 임유주인에게 바치거나 팔려는 물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서와 북사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산호는 페르시아나 북론이국, 남인도, 파리 등에서 생산되었습니다. 독일의 중국학자 프리드릭 허스의 대진국 절록과 독일의 동방학자 버트홀드 라페시노 이레니카라는 책에서 모두 산호가 홍해 또는 페르시아만 지중해에서 생산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산호는 주로 비단길, 즉 오아시스로를 통해 북조 여러 나라로 운반되었습니다. 따라서 소그대 상인이 부가 화상석 의묘주인인 한인에게 팔았던 산호는 육지의 비단길 또는 바닷길을 통해 청주 일대에 유입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자료로는 어떤 길을 통해 산호가 수입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육로를 통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후자의 길로 유입되었다면 당시 인도양 교역로가 산동반도의 청주까지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소그대 상인이 인도양 교역에도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동위국제시대 청제 지역의 다문화 공존 양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청제 지역의 무덤 도용과 선각과에서 당시 이 지역의 한복, 선비복, 서역복, 한복, 선비복의 4가지 유형의 복식이 공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일부 하충민은 변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식은 수도인 이 복식이 지방으로 확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제 지역의 화상석, 도용, 불상 등에서 서역인 혹은 소그대인의 존재와 서역 문화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제 지역의 벽화와 도용, 불상에 보이는 서역인 상인, 몸종, 복인, 인하역부, 불교 신자, 무인, 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5유형으로 나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복과 생활 방식, 종교를 지키며 살았고 오히려 북지 관리 혹은 부상으로 추정되는 부가 화상석의 묘주인 등 일부 한인들에게 서양 문화를 전파하였습니다. 일부 무덤에서 출토되는 낙타도용은 서역인 이곳에서 활동했음을 시사합니다. 부가 화상석의 상담도에서 청제 지역에서 산호를 교역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 림치북조 최시묘의 1호묘, 최홍부부묘, 림치북조 최시묘 M17, 제남시동교발 현동이묘, 익도북제석실 묘성각 화상, 제남시동 팔리와 북조벽화묘 등의 출토 유물인 좌인 등 선비복과 서역의 모습의 도용, 낙타 도용을 분석하여 제한적이지만 청제 지역에도 유목민의 초원 문화와 서역 문화가 보급되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동위국제의 수도업과 태원과는 달리 청제 지역에 육진 선비와 서역인이 살았던 기록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비 문화와 서역 문화의 출현은 청제 지역 한인의 문화 수용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출토 유물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북위말 동이북제시대 청제 지역의 일부 한인들은 고유의 토착 문화와 남조 문화뿐만 아니라 유목민의 초원 문화와 서역 문화를 향유하는 다문화 공존의 환경에서 생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유적과 유물을 출토되면 청제 지역의 다문화 공존 현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